예, 어제 어느 시청자 한 분이 제가 어제 방송을 보시고 댓글을 다신 게 있는데, 제가 74년도에 그 가든 깁스샵을 시작했고 결혼한 얘기를 하니까 74년도 8월 15일에 유경수 여사 서거 장면이 생각난다고. 그때 그분이 6살 때였대요. 그러니까 조금 나이 차이가 꽤 지는데, 어쨌든 그분이 한국에서 아마 보시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왕 얘기가 난 김에 제가 오늘은 제가 친한 윤재동 친구의 얘기를 하려고 그랬다가, 유경수 여사의 서거 장면 사진을 제가 석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귀한 사진이죠. 그거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진이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유경수 여사 서거 장면에 문세광이라고 하는 범인이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한국 국민 대부분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은 절대로 문세광이 아닙니다. 그 저격 장면 사진, 범인 사진이 찍혀 있는데, 그 사진은 분명히 백인계, 모르죠. 미국 사람인지 어디 사람인지 모르지만 백인계 범인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나타났는데, 이것을 그 영상이 희미하게 나타나서 확실히는 분간할 수 없지만, 그 영상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분명히 백인입니다. 그것을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경수 여사가 서거되는 시대 상황을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그 유경수 여사 서거 장면도 제가 미국에서 TV 시청을 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한국의 정치 상황이 어땠는가를 알아야 유경수 여사가 왜 서거가 됐는지 그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부터 박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의 그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소문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신문사에 기자로 있을 때입니다. 알려진 바로는 박 대통령께서 그 여성 편력이 상당히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소문은 여러 가지로 소문 많이 났었죠. 배우들을 안가에 데려다가 노래도 시키고 또 무슨 있지 않습니까? 권력을 이용해서 그 여성 편협하는 거. 이름은 제가 금명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신문사 근무할 때입니다. 그때 방성자라고 하는 유명한 그때 잘 나가던 여자 배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하루아침에 사라졌어요. 하루아침에 사라진 이유가 제가 방송 용어는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박정희 대통령하고 사이가 유경수가 나빠진 그때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방성자 여사가 박 대통령의 어떤 이거를 본인이 경험했다고 하는 얘기를 노골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이 알려진 거예요. 국정원에 그때 당시 정보부에 알려든지 어디 알려졌든지 알려져가지고 이분을 방성자라고 하는 여자 배우를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사라진 거죠. 어떻게 그뿐입니까? 정영석 사건이 있었죠.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럼 그때 당시 왜 또 그런 사건이 있는가 하면 1년 전에
김대중 납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을 선포하려고 그럴 때 그때 당시에 한국의 국민들의 민심이 상당히 흉흉했습니다. 그 제가 미국에 와서도 느낀 거고, 그리고 김대중 사건이 있을 때 제가 8월 여기 73년 8월 11일 날 도착을 했는데, 도착하자마자 영상을 보니까 김대중이 동경부 모텔에서 됐다는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엔 납치됐다는 것보다는 사라졌다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여튼 그 소문이 많이 퍼지고 그거에 이제 퍼졌어요. 그때 그것만 있었고 며칠 후에 동교동에서 풀려나가지고 난 그 사진, 그것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중점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시청자가 저한테 그 리마인드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왕 그 얘기가 났으니까 그 사진 한 장 한 장을 보여주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보시는 사진은 박 대통령이 그 8.15 경축사하는 사진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죠? 그 다음에 저격 장면 사진입니다. 이거 자세히 보십시오. 절대로 문세광이 동양 사람 얼굴이 아닙니다. 물론 흐릿하게 보이지만 동양 사람의 얼굴이 아니에요. 보십시오. 그 다음에 저격 후에 그 경호원들이 나서서 총 들고 나오는 장면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유경수 여사가 실려 나가는 장면 있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1974년 8월 15일 날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진은 김대중이 동경에서 납치돼가지고 동교동에서 풀려나서 기자들한테 답하는 사진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박정희 대통령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겠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자 편nhập 사건 때문에 소문이 흉흉했죠. 1973년도에 김대중 납치 사건 때문에 정세가 불안했죠. 왜냐하면 야권에 들고 일어나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런 형국이었어요. 그러면 정치인들은 고도의 무슨 국면 전환을 위해서 무슨 행동을 합니다. 제가 여기서 축축하게 발언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우리 역사적으로도 보듯이 조선 왕조에도 그랬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 전환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살해하거나 부인을 살해하거나 신복을 살해하거나 심지어는
하극상도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라면 가능했겠다. 뭐가 가능했겠느냐? 자기 부인을 희생시키면서까지 국면전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또 한 가지 의심을 느끼는 것은 유경수 여사가 그 영부차하고 이제 그 장례식 치르지 않습니까? 그 자세히, 아니 영부인이 죽었는데 그 특별조사해가지고 자세히 있지 않지, 해부하고 무슨 해가지고 오랫동안 걸려서 조사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얼마 있다 그냥 장례식 치렀어요. 왜 그랬겠어요? 모든 걸 숨기려고 그랬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건 제가 확인한 것은 물론 아닙니다. 실탄 7발인가 8발이, 7발이라고 내가 들었는데 7발이 총성이 울렸는데 그 7발 중에서 한 발을, 총알을 수걸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머지 6발은 같은 그 총알이고 한 총알은 이것이 문제인데 여기 발견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그 가공된 인물이 그 사진 속에 나타난 인물이 여러 번 쐈을 수 있어요. 그 쏘는 장면도 이러고 쏩니다. 아니 권총을 쏘는데 정확하게 두 손으로 정조준에 쏴도 안 맞는 판에 이러고 쏘는데 맞을 리가 있겠어요? 이래서 한 몇 발 쐈을 겁니다. 공포탄은. 그리고 그 중에 한 발이 정확하게 어디를 찔렀느냐? 저는 몰라요. 그런데 쓰러지는 장면을 보면 확실합니다. 그분이 분명히 관객 앞에서 쐈을 거예요. 그럼 앞에서 쐈으면 앞으로 넘어지거나 뒤로 넘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옆으로 쓰러지는 분. 그런데 유경수 여사가 제가 TV 중계를 봤어요. 옆으로 쓰러졌어요. 이렇게. 옆으로 쓰러진 장면 옆에서 맞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누가 쐈겠어요? 제가 이것은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십시오. 이건 상식적인 문제예요. 그 옆에서 누가 쐈겠느냐 그러지. 옆에 누가 있겠어요? 범인이 있었겠어요? 아니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처럼 제가 사실은 언젠가는 나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시청자 한 분이 그 애가 유영수 선생님 쓰고 하시는 8.15 그때 자기가 6살 때도 이 얘기를 쓰셨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제가 생각이 나서 오늘 방송을 잠깐했습니다. 예, 오늘은 예정에 없었던, 제가 계획이 없던 방송을 했습니다.